2020 국민행복 IT 경신대회 디지털 챌린지 본선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QR 아이콘을 클릭하여 QR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후 휴대폰 번호는 010-2345-6789를 사용합니다. 본인 확인 SMS 인증번호는 241484를 사용합니다. 입장을 위한 QR코드 확인 후 완료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그럼 Q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QR 체크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 모두 동의되었다면 확인 단추를 눌러 창을 이동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010-2345-6789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 단추를 선택합니다. 인증번호 역시 문제에서 제시된 241484 6자리 입력 후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QR코드 확인을 하고 완료 단추를 눌러서 과제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샵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문 정보는 기기 변경, 24개월 약정, 요금 할인, 5G 선택 3구 요금제, 방문 수령으로 주문을 하고 구매 정보에 동의합니다. 다음의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완료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그럼 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기 변경, 24개월, 요금 할인, 5G 선택 3구 요금제, 방문 수령 선택하고 주문 시작 선택합니다. 모두 동의해 주시고 구매 정보에 대한 모두 동의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고객 정보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합니다. 홍길동, 생년월일, 그리고 1112, 휴대폰 번호, 그리고 카드 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 앞에 2자리까지 입력했다면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창이 나온 후에 완료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3번 뱅크 아이콘을 터치하여 최근에 이체한 홍길동님 계좌번호로 10만원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핀 번호는 584691이고 계좌 비밀번호는 730입니다. 추가 본인 인증은 연락처 본인 인증으로 하고 이체 완료 후 거래 내역 조회 단추를 터치하여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뱅크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핀 번호에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숫자의 네모칸을 터치해서 해당 위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핀 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6자리 중에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갈 내용, 8번의 숫자, 세 번째 내용, 4번의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이체를 하기 위한 단추 선택합니다. 계좌번호는 최근에 이체한 항목 중에 문제에서 제시된 홍길동님 계좌번호로 선택합니다. 이체 금액은 10만원을 선택을 하고 아래에 확인 단추를 선택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7, 3, 0, 2 터치를 하셔도 되고 직접 칸에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 되었다면 확인 단추
이체 금액과 계좌번호가 맞다면 아래의 인증 결제는 연락처 본인 인증을 선택합니다. 확인 단추를 선택을 하고 핀 번호 전체를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핀 번호는 5, 8, 4, 6, 9, 1 입력이 되었다면 확인 단추를 눌러 거래 내역 확인해 주시고 맞다면 아래의 거래 내역 조회 단추를 눌러서 과제를 종료합니다. 문제 4번 푸드 아이콘을 터치하여 브랜드 맘버거 한 개를 스마트 오더로 주문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맘버거를 선택하고 메뉴 옵션에서 스프라이트 음료, 토마토 토핑을 선택합니다. 주문 매장은 대구 본점으로 하고 결제는 간편 결제의 푸드카드로 합니다. 간편 결제 비밀번호는 645327로 합니다. 주문 완료 후 결제 완료 단추를 터치하여 과제를 종료합니다. 그럼 푸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스마트 오더로 주문하겠습니다. 브랜드 맘버거 선택. 브랜드 맘버거는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음료를 선택합니다. 이때 음료는 스프라이트 음료이고 토핑은 토마토입니다. 되었다면 주문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문 매장은 대구 본점의 매장으로 하고 결제는 간편 결제에 선택을 합니다. 간편 결제에 결제할 금액을 확인했고 결제 및 주문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주문하기 단추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제하기 창에서 이용 약관을 모두 동의합니다. 결제할 카드는 피트카드로 선택하고 간편 결제 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 6자리 6, 4, 5, 3, 2, 7 입력이 되었다면 확인 단추 주문 번호까지 확인해서 모든 결제에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에 결제 완료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문제 5번 투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고 궁궐로 검색하여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권 한 개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배송지는 최근 주소로 하고 결제 수단은 한마음페이의 NIA VIP 카드로 간편 결제합니다. 간편 결제의 비밀번호는 75148로 입력합니다. 결제를 완료하고 주문 완료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합니다. 그럼 투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로그인 단추 클릭. 아이디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APPLEKING 비밀번호 YH-S7-4A입니다. 확인 단추. 궁궐로 검색을 합니다.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권 구매합니다. 주문 수량은 1개대로 구매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배송지는 최근 배송지로 최근 주소가 입력이 되었다면 다음 단추를 눌러 창을 결제수단 창으로 바꾸었습니다. 결제수단은 한마음페이의 카드로 간편 결제하겠습니다. 간편 결제의 비밀번호는 7, 5, 1, 6, 4, 8번입니다.
확인 단수. 자, 이렇게 결제가 다 완료가 되었다면 주문 완료 단추를 눌러서 과제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6번입니다. 두 대의 스마트폰에서 데이터가 없거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무선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 바로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술입니다. 이제 7번입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켜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 외에도 이 기능은 모든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바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단어의 약자로요. Io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인터넷 구조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선택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착용될 수 있는 컴퓨터 종류를 의미합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또는 스마트웨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종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스마트카. 문제 9번부터는 정보 검색을 이용한 정답을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롬을 실행을 해서 구글 페이지를 첫 페이지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버스 공공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찾아보세요. 자, 그럼 구글 검색란에 검색을 하기 위한 키워드 부분을 블록 지정하여 복사를 진행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에 복사하거나 또는 키보드의 단축키 컨트롤 C를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구글 검색란에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진행을 해주셔서 검색 결과 중에 비밀번호라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세 보기를 하지 않아도 비밀번호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의 검색 결과 중에 링크된 부분을 클릭을 하여서 상세 보기 한 후에 내용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암호 부분으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와이파이네요. 문제 9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가 아닌 것은 어디인가요? 영문 운전면허증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복사합니다. 구글창에서는 상단에 홈 단추를 눌러주시면 첫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를 이용을 합니다. 영문 면허증이라는 내용이 검색 결과 부분이고요. 검색 결과 창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이고요.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보기라고 명령 단추가 확인됩니다. 클릭.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들이 확인되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나미비아,
리히텐슈타인, 오만, 이렇게 세 가지 국가가 확인이 됐고요. 4번은 온두라스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 온두라스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의 인터넷 조사 3회 시 인증을 위한 참여번호 자릿수를 찾아보세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인터넷 조사 참여를 합니다. 인터넷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참여 번호입니다. 참여 번호라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여러 페이지 추천된 곳들이 있지만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자료 중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통계청 사이트를 확인을 했고요. 인구주택 총조사의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의 첨부 파일 부분을 선택을 해보실 텐데요. 자,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 총조사의 자료. 다운받지 않고 내용 몇 자리인지 자릿수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입니다. 자, 미리 보기 중에서 참여 번호에 해당되는 로그인 정보창이 확인이 되시면 참여 번호 확인되시나요? 9자리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참여 번호는 9자리. 그래서 참여 시 인증을 위한 참여 번호 자릿수는 9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 12번입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의 국내선 카운터 탑승권의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의 국내선 카운터 탑승권 발급 수수료 여기까지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복사 또는 키보드의 컨트롤 C. 네, 그러면 크롬 창에서는요, 제가 방금 검색에 미리 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탭이 2개가 열려 있습니다. 문서 비원은 닫을 거고요. 네, 구글의 홈 단추는 기본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마다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하시는 요령은 크롬의 상단 주소 탭의 오른쪽 부분 더보기, 땡땡땡의 더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아래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창 아래쪽 부분에 홈 버튼이라는 내용으로 표시를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홈 버튼 표시에 허용을 눌러주셨을 때 상단에 홈 단추를 추가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설정선을 닫으시고요. 홈 단추 추가가 되셨다면 홈을 눌러서 구글의 첫 페이지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어 선택해 주셨다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국내선의 전 공항을 대신으로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했다라는 부분을 상세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발급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 29의 우편번호입니다. 구글 로고를 눌러주시거나 홈단수를 눌러서 차창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V를 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진행하시고요. 복사된 주소의 검색 결과 우편번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산 181. 다음 문제입니다. 국립해양관의 주소를 찾아주세요. 역시 첫 페이지로 바꿔주시고 키워드에 복사된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주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해양길의 8, 경북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의 8. 문제 15번입니다. 출국이 임박한 때에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여권 민원센터 위치를 찾아보세요. 지금 필요한 내용은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이고요. 인천국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의 여권 민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키워드로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럼 여러 페이지들이 검색 결과로 확인이 됩니다. 상세 보기를 하지 않아도 저는 제1여객터미널의 3층의 일반 지역 F 체크인 카운터 후면이다 라고 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네, 클릭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권민원센터의 위치 확인했습니다. 위치 부분은 동일한 내용의 F 체크인 카운터 부분에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서울역에서 동해역을 오가는 KTX는 서울역에서 기존 강릉선 노선을 이용하다가 KTX가 정차하는 힐등역을 지나서 기존의 영동선으로 합류하여 동해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강릉역과 동해역이 갈리는 이 역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서울역에서 KTX를 이동을 해야 되네요. 서울역 KTX에 필요한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서울역 KTX 영동선 합류. 첫 번째 추천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역까지 가는 노선의 정차역은 기존 강릉선 노선을 이용해 진부역까지는 동일하게 가다가 진부역을 지나서 기존 영동선線路로 합류해서 정동진역에서 목포역 동해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합류역은 진부역이었습니다. 진부역. 정답은 3번의 진부역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정차하지 않는 버스 번호는 어느 것인가요? 자, 그러면 여의도 환승센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단수 눌러서 첫 페이지로 이동하였고요. 그대로 컨트롤 V 하거나 붙여넣기.
버스의 도착 정보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여의도 환승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정차하지 않는 버스 번호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160번 찾았고요. 두 번째 제시된 261번, 261번도 있습니다. 세 번째 360번, 360번도 확인됐고요. 160번도 확인됐어요. 그런데 461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요. 461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18번입니다. 실물 크기의 자격루 보건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인터넷에서 사전 관람 예약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격루 보건품이 있는 곳을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자격루 보건품으로 키워드 준비해서 구글에 검색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루 보건품은 상세 내용을 보지 않아도 검색 추천된 내용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곳에서도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문화재청은 하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자격루 보건품이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격루 분류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정품이다라고 해서 확인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은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네, 문제 19번. 국보 제24호 문화재 관람을 위한 관람료를 물어봤습니다. 이대로 키워드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를 찾으실 수는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국보 제24호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관람료를 알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검색한 결과 국보 24호는 경주의 석굴암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석굴암으로 확인이 되어서 석굴암도 그러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굴암 관람료라고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네, 검색 결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상세 페이지 보지 않아도 2020년 기준 석굴암 관람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하단에 보니까 경주시청으로 입장료 안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릭, 네, 이용권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석굴암에 대한 이용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별 입장료라고 되어 있네요. 부분을 석굴암의 입장료는 석굴암 개인의 6,000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000원. 자, 아랍어로 행복을 표기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랍어의 행복을 키워드로 검색하겠습니다. 네, 이 언어를 정답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번.